네, 저희는 강동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 요 명일동에 롯데캐슬이나 네. 뭐 고속동에 재건축이 많아요. 신동아랑 한양이랑 주공구단지. 네. 예, 여기서 재건축 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 아, 예, 아니면 중간 정도는 롯데캐슬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더 네. 가을이나 겨울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동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처음 말씀 주신 게 그래도 조금은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 축에 속하는 명일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하나를 말씀 주셨고, 하나는 오히려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축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말씀 주시면서 고덕동 쪽의 아파트들을 쭉 말씀 주셨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방송 좀 보세요. 네, 가끔씩 봐요. 예, 가끔씩 보시군요. 토요일도 이게 재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참고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하니까 일주일 동안 있었던 뉴스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쭉 꾸준하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보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제 방송을 보면서 지금 뭘 해야 되구나, 뭘 해야 되는 해서 직접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관심 있는 건 아파트잖아요. 네. 네. 아파트에 대한 흐름만 이해하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매수 시점. 예를 들어 지금 구입을 한다면 매수 시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 시점. 이거는 이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통상 아파트는 지금 매수해서 2년 만에 팔고 나와야지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맞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은 언제쯤 팔 생각을 혹시라도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희는 한 10년 정도는 살 것 같아요. 대다수가 뭐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대다수가 그래요. 그럼 5년에서 10년이라는 이 말은 내가 매수했는 시점하고 그때 당시에 팔 때 시점하고 따져봤었을 때 시세 차익이 마이너스이거나 안 난다 이러면은 안 살려고 하겠죠, 지금. 그렇죠? 근데 충분히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구입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자, 아파트 흐름을 보면은요. 우리가 1990년대는 10년 동안을 거의 바닥을 치면서 다졌어요. 내려와서 다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0년대는 7년 동안 올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07년 고점 찍고 다시 14년까지 7년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21년까지 7년 동안 또 올랐어요. 누가 맞춘 건 아닌데 묘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8개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상황을 지금 방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만 딱 나눠놓고 혼자 되고 한번 직감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1년 8개월 조정했으니 이제 다시 전 고점인 21년 가격을 치고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혹시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 가격 그대로 유지될 거야 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가면 좀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세요. 본인 의견.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분양권이나 건축 자재비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떨어지지는 않을군요. 예, 네. 또 뭐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또 금리가 어려워서 매물이 많아지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비해서 네. 21년도처럼 많이 고점을 찍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보합이네요. 그렇죠? 네. 보합권에서 내려도 얼마 안 내리고 올라도 얼마 안 오를 거다. 네. 대충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네. 만약에 보합으로 진짜로 간다면은 지금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보합으로 간다면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가 아니 대표님께 개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제 얘기는 드릴 텐데 개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보합이라면 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그러면 안 산다는 거네요. 네네. 한 그렇죠. 기다릴 것 같아요. 20% 떨어지면 네. 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제 개인적인 첫 번째 전혀 그 무슨 데이터나 숫자를 설명한 게 아니고 그래프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떤 구간도 1년 8개월 떨어지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그 전 고점을 넘어서 올라간 역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께서 얘기했는데 이 부동산은 심리가 많이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이 심리에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중에 뭐냐면은 무슨 자재비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재비 오르는데 건축비가 그만큼 오르지 않냐. 오르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파트 하나 짓는데 얼마 더 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재비 오르면은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올라야 될까요? 아파트가 자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몰라도 아파트 가격이 10억 하던 게 아파트 한 채 30평대가 예를 들면 30평대 한 채에 자재비가 3억씩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사비요. 이것저것 평당 해봐야 700~800만 원 수준이에요. 평당. 네. 그럼 거기에 기본 가격에 거기에 자재비가 30% 올랐다 치자. 그럼 자재비 오르면은 그럼 공사비가 무조건 다 그냥 30%다 오르는. 그럼 30% 올랐다 칩시다. 그럼 공사비가 3억이다 치고 30% 해봐야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그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요? 모르잖아요. 지금 종전에 엄청난 코로나 때문에 올랐던 것이 조금씩 자재비가 안정화를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물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자재비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짓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재비인데 어떻게 그 자재비 가지고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더 조정이 될 거다. 더 조정이 되는 이유는 첫째, 네. 세계 경제가 절대로 넉넉하지 않다.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뭐 미국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강하게 받아들이면은 진짜 중국이 큰일이에요. 큰일. 막말로. 중국 전체가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것이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은 우리 영향 없겠어요? 엄청나게 영향 받아요. 이것도. 그것만 있나요? 뭐 세계 경제만 있나요? 우리 인구 문제도 있죠. 그리고 방금 잘 얘기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님이 보합부로 가더라도 지금 너무 비싸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시청자님 목소리 들어보면은 50대든 60대든 될 것 같은데 5, 60대가 이걸 비싸다라고 생각할 정도면은 20, 30대는 어떨까요? 30, 40대는. 터무니없죠. 그렇죠. 영원히 못 사는 거죠. 예. 근데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맨 밑에부터 누군가 사주고 여 팔았는 사람이 또 위에 걸 사고 팔았는 사람이 위에 걸 사죠. 이렇게 해야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맨 밑에서 10억 안쪽으로 있는 밑에 있는 아파트를 누군가가 계속 사줘야 돼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계속. 그것이 주로 연끌 투자라는 건데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 충분히 주저앉아야 된다. 이거는 충분히 주저앉기 전에는 생각보다 너무 주저앉았다 할 정도까지 가기 전에는 다시 반등은 어렵다. 물론 내려갈 때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그냥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보신
강동 쪽에 있는 롯데캐슬이든 고덕 아이파크든 옆에 있는 레미안이든 기타 등등 할 것 없이 기존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25에서 막 30% 가까이까지 폭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 회복을 해서 지금은 몇 퍼센트? 약 한 뭐 15에서 17% 최고점 대비 요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얼마나 올라갈까? 그리고 올라가서 유지가 될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여건, 뭐 거기에 기후, 경제, 사회, 문화 다 보더라도 지금 이거는 맞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는 매스컴에서 막 가격이 오른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는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정부는 지금 가격이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지 이거를 계속 지속 상승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대비책을 하느냐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올랐을 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거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올라서 못 샀다가 좀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불안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 주택 매수도 아니고 재건축 매수도 아니고 두 개 중에 굳이 구입을 해라 그러면 재건축 매수 쪽이고 제 기준에는 추후에 기다려라. 기다리기가 힘들 거다. 왜? 올라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지금 집도 없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또 어떤 이유에서든 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일부 더 조금만 돈 보태면 할 수도 있는데 가격은 올라간다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안 올라가면 나만 어떻게 하느냐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고민들을 아마 지금 시청자분님은 지금 최근에 와서 하는 거 아닐 겁니다. 몇 년 동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많이 했어요. 그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는 꼭지점에 대고 너무 큰 상실감을 느낀 거예요. 그랬다가 떨어지니까 20%, 25% 이상 떨어질 때는 왜 사지 않으셨어요? 불안하니까 안 샀죠. 이러다가 완전히 다 떨어질까 봐. 그렇죠? 네. 그런데 다시 반등하니까 다시 마음이 불안해서 사야 되나 싶죠? 네. 그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이론을 갖다 놓고 숫자를 갖다 놓고 끼워 맞춰가지고 정답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설명이 되고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부동산 정책을 성공을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럼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상당 부분은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어떤 흐름은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심리 상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심리 상태를 빗잡아 보면은 추측컨대 저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냐? 떨어질 때는 절대로 한번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다. 떨어졌다가 반등한다. 내가 이것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19년도부터. 떨어집니다.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합니다. 그렇지만 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전 고점 대지 5에서 10% 선까지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지다 보면 지루하게 가다가 또 반등하다가 지루하게 떨어지다가 반등하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직감적인 논리도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금리가 올랐는 게 내리면은 떨어진다. 돈은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돈은 계속 늘어나요. 금리 올라도 늘어나고 금리 내려도 늘어나요. 내릴 때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돈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집을 지금 하나 둘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사자 하고 두 개, 세 개 안 사요. 갭 투자 하려면은 갭 투자 비용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만큼 올라간다는 확신도 없어요. 제 주변의 부자들은 이미 집 다 팔았어요. 자기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이왕 기다리는 거 놔둬버려라. 몇 년 동안 2, 3년 이상 최소한 놔두면서 지켜봐라.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 꼭 제 세미나 오셔서 부연 설명을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뭐 롯데캐슬이고 재건축이고 네. 보다 저라면 안 삽니다. 사지 말고 기다려라 그 네.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네. 올라가는 거는 올 하반기는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반등을 더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네. 제가 얘기했죠. 최고점 대비 5에서 10% 가까이까지는 반등한다고. 지금 네. 여기 되고는 지금 15에서 17% 정도 아마 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강동이 거의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앞으로 한 5%, 10% 가까이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나 그거 다 지나고 나면은 아마 상당 부분 다 토해낼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19년, 20년, 21년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제 얘기 아무도 올라가는데 왜 떨어지냐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1년도 떨어지니까 어때요? 전부 다 떨어진다고 또 방송하잖아요. 방송에 나왔는 뭐 많더만요. 무슨 뭐 유스나 좌담이나 뭐 나온 데 보면은 맨날 그러더만요. 그러더니 22년 되니까 다시 반등하니까 또 올라간다고 또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 게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